오늘 날도 더운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이게 이제 인구 문제, 인구 극감 문제 쪽에 처음부터 포커스를 맞춘 건 아니고, 제 책에 마녀 사냥은 국가 범죄다 이런 제목을 붙였듯이 그냥 아무 문제 없는 이혼 전력이라든가 이런 사생활에 대한 모략으로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은 특히 젊은 사람들이 10여 명씩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이 정말 끔찍하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과거의 인식으로 자살에 대해서 그냥 본인들이 그런 선택인데 이렇게 그냥 치부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분명히.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게 바뀌었어요. 지금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군에서 자살하는 사람들, 과거에는 저렇게 의지 박약한 놈, 저런 놈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죽어 마땅한 놈 아니냐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완전히 제도적으로 바뀌어서 그 사람들이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유공자, 순직으로 인정받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국가유공자까지 대우해주는 시대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생활 모략으로 자살하는 사람을 그냥 본인들 선택이라는 것처럼 치부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정말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되고, 그 죽음이라는 게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이 세상에서 너무 살기 힘들어서 죽는다 이게 아니라 억울한 죽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젊은이들만 하루에 10여 명씩. 이 억울한 죽음, 이게 우리나라가 완전히 죽음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과거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고 어느 시대고 이렇게 많은 억울한 죽음이 나오고 있는 때를 나는 상상할 수가 없다고 봐요. 조선시대 당쟁, 사화 있었지만은 그때 그냥 한 번씩 일시적으로 있었던 거지 매일처럼 억울한 죽음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003년 그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됐어요. 세계 최고의 자살률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니까. 그 전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특히 97년에 DJ가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이제 그 전과 후가 어떻게 지금 갈리냐면요. 그 전에는 빨갱이 낙인이 찍혀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근데 DJ가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그게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그 억울한 죽음이 사생활 모략이 마녀 사냥으로 갈아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됐으니까 이 문제를 더 이상 이렇게 외면하면 안 된다.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제가 이제 살펴보게 된 건데, 대학교 후배하고 이제 제 책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누면서 전화로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거하고 그 억울한 죽음하고 지금 인구 국감 저출산 문제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전화로만 통화하니까 또 이제 그랬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그런 인식이 일반적인 인식이에요, 지금. 그런데 안 그렇거든요? 이게 억울한 죽음과, 왜? 이게 연결고리가 있다는 걸 분명히 그게 깨달아야 돼요. 생명에 관한 것이지 않습니까? 죽음과 탄생, 생명에 관한 것이에요. 저는 사실 억울한 죽음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 있는데, 인구 극감 이 생명의 탄생 문제, 이게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죠. 제 책에 그런 내용을 하나하나, 그런 내용이 하나하나 제 책에 있으니까 좀 이제 살펴봐 주시고. 그러면은 제가 지금 오히려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억울한 죽음 본인들 선택인 걸로 치부하고 근데 인구 국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을 거예요. 인구 국감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정치권이 다 이 문제를 외면하고 어차피 이제 계속 국감하면 국민들이 그냥 이민 허용해 주겠지.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서 이민청 이제 설립해서 이민으로 해결하겠다. 여러분, 정말 제가 이민이 인구 국감 문제 해결책이 된다면 제가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페이스북 친구인데 그분한테 이제 이 문제 얘기했더니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을 해치는 거니까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요, 정체성 해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민족의 자멸입니다. 정체성 해치는 거는 오히려 나는 정체성 해치는 정도면 오히려 나는 수용할 수도 있다. 지금 결혼 이민이 대표적으로 정체성 해치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그거는 불가피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민은 결혼 이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얼마 전에 뭐 이 세븐 4 비자를 무려 35배를 갑자기 늘린다. 이런 얘기를 아무 거침없이 아무런 거기에 대한 사회적 혼란이라든가 부작용에 대한 염려 없이 그냥 거침없이 그렇게 지금 이민 문을 열겠다는 겁니다. 대거 지금 이민의 문을 열었을 때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 프랑스에서 이민율이 12%에 불과한데 그 이민 2세들이 프랑스 전역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경찰이 출동을 해도 맞서 싸울 정도로 그렇게 지금 혼란이 지금 심각해진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결혼 이민으로 해서 지금 이민율이 뭐 5%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순수 이민이 뭐 대거 막 들어와가지고 그 본인들이야 솔직히 나이 들어서 좀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2세들이라든가 이 애들이 그 젊은 혈기의 그 애들이 과연 이 사회에 어떻게 행동할 건지 여러분 그건 그냥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이 혼란은 정말 어떻게 경찰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대거 이민, 순수 이민만 문을 열어주게 되면은 놀랍게도 저를 적극 지지하는 분인데도 아무 생각 없이 인구 감소를 받아들이고 이민을 좀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민에 대한 생각이 너무 아니한 거예요. 지금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 그럼 저는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죠. 제가 지금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그냥 포통 외면하는 이 풍토 정말 나로서는 이게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인구 국가 문제가 이게 연결고리가 있는 거고 이민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자. 인구 국가 문제를 생각을 해보자. 민족의 자멸이라는 게 너무나 지금 급격하게 민족의 자멸로 지금 가는 길이다. 이민 문을 확 열게 되면은 그러면은 저의 판단은 뭐냐면은 절대 이민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민 문을 열면 안 되고 출산율 반등이 먼저라는 겁니다. 출산율 반등의 방법은 다른 모든 서구 나라가 40여 년 전에 사회 대전환을 했듯이 우리도 사회 대전을 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한번 해보자. 이건 가능하다. 그리고 이게 민족의 자멸을 막는 길이다.